지금 이거 제일 뜨거운 진짜 논란거리입니다. 맞습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30대 초반의 여성이 답답하다면서 글을 올렸는데요. 일단 이 여성이 사건 발생 전에 11월 14일에 이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갔다는 겁니다. 그리고 며칠 뒤인 11월 18일 오전 10시쯤에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 앞에 와봤는데 있어야 할 택배도 없어서 좀 의아했다고 하는데요. 그러고 나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질 않은 겁니다. 수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 경찰 지문 감식반부터 열쇠 수리공까지 불러서 결국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습니다. 예. 그러는데 1시간 반이 걸렸는데 그렇게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침대에서 푹 자다가 깬 모습으로 이들을 맞이한 겁니다. 진짜 이거 뭐 많이들 기사로도 접하셨겠지만 지금 사파로도 나가고 있는데 정말 너무 끔찍해요. 저걸 진짜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살짝 벗겨진 비닐입니다. 자, 그러면 당시 상황, 이 피해자분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엘리베이터 내려서 제일 안쪽이 저희 집인데 걸어가다 보니까 택배가 없어요. 와 있어야 되는데. 네. 그래서 없어서 뭐지 이렇게 했는데 코 보니까 도어락에 비닐이 붙어 있었어요. 그 새 것처럼. 그래서 비번을 눌러보니까 안 돼서 집주인, 부동산 그리고 그 아파트 관리실까지 이제 다 전화해서 다 모른다고 하길래 저는 바로 경찰 불렀고요. 그래서 열었는데 이제 그 모르는 사람이 이제 누워서 이제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. 머리를 막 간지면서. 사파 보세요. 막 배 긁고 자고 있어요. 모르는 사람이 생판 뭐 내 침대 위에서. 저거는 너무 무서웠을 것 같고 너무 막 소름 끼쳤을 것 같은데 일단 맨 처음에는 내가 집을 잘못 찾았구나 생각을 했대요. 당연하죠. 당연하죠. 예. 근데 이제 이분이 여행 갔다 오는데 이제 캐리어가 아니라 보스턴백이니까 이 손으로 들고 자세히 확인하고 누리기가 좀 쉽지 않아서 자세히 이렇게 도어락을 보니까 내가 알던 원래 도어락이 도어락 비닐이 이렇게 살짝 벗겨져 있는. 그러니까 이제 새 거 달 때 약간 비닐이 있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비번을 눌렀는데도 안 되고 그럼 이거 내가 집을 잘못 찾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, 관리실, 뭐 아파트 뭐 관리사무소부터 부동산까지 다 전화해도 모른다고 해서 결국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자,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. 자, 팀장님. 도대체 배를 긁고 자고 있던 그 사람 도대체 뭐예요? 그렇습니다.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남의 집에 있으니까 주거 침입죄로 현행범 체포를 했는데 조사 중에 물어봤더니 나는 노숙자다. 노숙자인데 내가 아는 지인이 하는 말이 이 아파트 내가 아는 지인이 집인데 들어가서 쉬라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와가지고 뭐 씻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심스러운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집에 과연 어떻게 들어갔느냐? 예? 아니 그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다짜고짜 관리사무소에 가서 비밀번호 잊어먹었으니까 알려달라 열어달라 그러는데 관리사무소에 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거절을 당하니까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요 35만 원을 주고 도어락을 아예 새 걸로 교체를 해버린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집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. 자, 35만 원? 자, 노숙자란 말이죠. 노숙자 제가 편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노숙인이라면 당연히 이제 35만 원 상당히 거금이잖아요. 만약에 그 돈이 있다면 굳이 노숙을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어디서 돈이 나서 이걸 바꿔버리느냐. 그러니까 이 범인 말에 자기가 노숙자란 얘기지 실제로 35만 원을 줬다고 한다면 노숙자로 보기는 힘든데요. 어찌됐든 이 사람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방 안에 사실은 엔화를 바꿔놓은 현국 돈으로 750만 원이 있었어요. 근데 그 750만 원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어요. 절차는 안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본인이 거기 있다 보니까 좀 11월 달이니까 약간 싸늘하지 않습니까? 보일러를 가득 틀어놓은 거예요. 뜨겁게.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젤리도 먹고 빵도 먹고 이렇게 먹으면서 어지러 놓은 거예요. 팀장님 잠시만요. 그리고- 지금 보시는 저 가방이 예. 그 집에 들어와서 무단으로 잤던 노숙인의 가방이랍니다. 그렇죠. 가방을 놓고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집처럼 먹고 마시고 했던 겁니다. 그런데 거기 보니까는 짐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물도 있고 러닝셔츠도 있고 또 그리고 휴대폰도 있는 거로 봐서는 실제적으로는 노숙인으로 보기는 상당히 의문 더블이 되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말이죠. 집 문을 열어줬던, 그러니까 이 도어락을 바꿔줬던, 교체했던 그 열쇠공. 자, 여기서 다시 피해자 얘기 들어보시죠. 저는 이제 그 범인만큼 열쇠 수리 업자한테도 되게 꼽혔거든요.
네, 제가 전화해서 왜 확인도 안 하고 남의 집 문 열어주냐고 지금 이렇게 됐다고 제가 그렇게 하니까 막 엄청 자기도 고함 지르는 거예요. 그래놓고 다음날 저희 아버지가 전화하니까 자기도 잠 못 잤다고 미안하다고 그냥 이렇게만 하셨어요. 아무런 처벌 아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고. 자, 내가 만약에 우리 이자연 기자 집에 가가지고 열쇠 수리공 불러서 이거 저희 집이에요. 문 좀 열어주 뭐 이거 도어락 좀 바꿔주세요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맞습니다. 피해자가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부분도 바로 그 지점인데요. 이 열쇠공이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가서 확인만 했어도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다는 당연하죠. 겁니다. 이 피해자분이 쓰신 글에서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전화를 걸어 따져보니까 이 열쇠공이 하는 말이 우리 쪽에서는 딱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. 당연히 그 사람 집인 줄 알았고 법대로 하라면서 이 마치 좀 젊은 여성이라서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도 하셨는데요. 이 집주인이라는 사람의 신분증만 확인해도 사실 거주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. 그렇게 간단한 일인데 그런 확인도 없이 문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참고로 이 피해자의 아버지분이 다시 한번 연락을 하셔서 이 일을 오래 했으면 눈썰미로라도 좀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네. 따졌다고 하는데 이 열쇠공 말이 나는 남을 볼 때 행색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. 나는 사람을 행색을 보고 저 사람의 신분 지위 고하를 판단하지 않는다. 뭐 일단 뭐 말은 그럴싸한데 말이죠. 양 변호사님. 이 열쇠공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뭐 많은 댓글들을 봤지만 이 열쇠 수리공 이분 이거 그냥 넘어가서 되겠느냐? 근데 일단 형사처벌은 어렵죠. 왜냐하면 이분이 노숙자가 남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다는 걸 알면서 열어줬으면 방조라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중고물품을 취급하는 데는 장물인지를 확인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어 신분 확인 같은 걸 해야 될. 예. 열쇠 수리공은 그런 게 있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이분이 민사상 다른 사람 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형사처벌로 저는 접근하는 것도 좀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.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에요. 예. 자, 그러면은 이 노숙자 이거 막 배 긁고 자고 있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, 그럼? 예, 백을 고 잤던 노숙자 말이죠. 예. 당연히 그 자물쇠 즉 도어락을 깼기 때문에 재물손괴가 되고요. 아하. 남의 집에 허가없이 들어갔지 않습니까? 특수 주거 침입이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구속해가지고 검찰청으로 송치를 했습니다. 근데 이 사람 재판이 오늘 15일 날 열린다고 하니까 좀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.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. 뭐 약간 그 주목해야 될 지점. 노숙자가 35만 원을 갖고 있었다는 점, 공교롭게도 집주인이 혼자 사는 여자였다는 점, 공교롭게도 그 여자 집주인이 자주 가지 않는 해외여행을 떠난 시기에 집을 따고 들어왔다는 점. 자, 그러면은 내가 아는 사람 집이어서 거기 들어가서 쉬어라고 했다던 그 지인의 정체는 무엇인가? 저는 그 지인이 가공의 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일단 이게 수사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이제 전달해주지 않아서 피해자가 몰라서 답답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일단 최소한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피해를 입으면 이 집에 살겠습니까? 불안해서 못 살죠. 그리고 못 살죠. 아니 지인이 알려줬다는데 그럼 그 지인이 또 집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수사기관에서 그 지인이 실제로 있으면 뭐 그 지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럼 공범이나 이런 걸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런 얘기가 없는 거 봐서는 제가 보기에 지인이라는 존재는 허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런 부분들 정도라도 좀 이 피해자에게 좀 상세하게 알려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고 그리고 지인이 그 집에 거기 가서 자도 되라고 하면 그 지인이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겠어요? 그게 기본이죠. 그렇죠. 지인이 알려주실 거서 그 뭐 손잡이 다 뜯어버리고 뭐 도어락 다 갈고 그게 더 이상하죠. 그리고 35만 원이나 들고 있었고 아까 그 짐 팩 같은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잖아요. 예. 저도 역시 뭐 노숙인 분들을 뭐 폄하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고 현실적으로 좀 이게 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남성의 실제 이 범행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재판에 넘겼다고 하니 물론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는 확인했겠죠. 이건 재판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저희가 좀 끝까지 좀 확인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. 이 지인이라는 사람. 자, 이 기자. 지금 이 피해자분 방금 뭐 많은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하셨는데 예. 그런 것도 그렇고 자, 내 침대, 내 이불, 세상에 그리고 내 욕실 모두 다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와서 다 어떻게 살아요? 맞습니다. 그 생활 공간을 침범당했다는 공포는 사실 사람들이
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. 이 피해자분도 지금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좀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이 피해자분이 생활 공간이 공포의 공간이 돼버렸다면서 급하게 이사까지 하셨다 이렇게 아이고, 털어놓으셨습니다. 세상에 결국 이사를 하셨군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